왜 어떤 사람은 바세린을 바르면 주름이 금세 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 효과도 못 느낄까요? 같은 제품을 썼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 궁금하시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바세린을 발라보셨지만 피부가 여전히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져서 실망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소용없다라고 단정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세린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도 피부를 촉촉하게 지키고 주름을 완화할 수 있는 바세린 3단계 사용 체크리스트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세린의 시작은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석유 시추 현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상처가 나면 석유 찌꺼기를 발라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여러 차례 정제를 거쳐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체스브로는 바세린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매일 바세린을 바르고 섭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무려 96세까지 장수하며 자신의 신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 일화는 바세린이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인류 최초의 보습제이자 피부 보호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바세린의 가치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저널 오브 데마톨로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테트롤라툼을 사용한 피부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보다 장벽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2년 파브메드에 실린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바세린을 꾸준히 바른 결과 피부 수분 손실 타블이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바세린이 단순한 값싼 연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안전한 보습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세린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핵심 원리는 바로 차단막 형성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바세린은 의학적으로 오클루시브 에이전트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장 먼저 장벽이 무너지면서 외부 자극에 약해지고 그 결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의 탄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데 나이가 들수록 쉽게 줄어듭니다. 바세린은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약은 아니지만 수분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되는 과정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은 피부는 세라마이드와 지질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보습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60세 이후가 되면 피부 속 지질 성분이 30-40%까지 줄어들고 장벽도 약해져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세린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부족한 수분을 지켜주고 장벽을 보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여성 환자는 심한 건조증과 눈가 잔주름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수분 크림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 보도록 권했습니다. 4주가 지난 뒤 피부 측정 결과 탄력이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 눈가의 얕은 주름이 약 20%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부드러워졌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기간에 기적을 보여주는 약이 아닙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서서히 피부가 회복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바세린은 즉효성 치료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피부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단독으로만 사용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습 성분과 함께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대표적인 수분 자석 성분으로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머물게 해줍니다. 덕분에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만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을 덧바르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는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 역시 보습제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성분으로 수분을 오래 붙잡아 두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글리세린 크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수분 보호막이 형성되어 글리세린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는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해지며 잔주름도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성분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 초기에는 붉어지거나 건조해지는 부작용이 흔합니다. 이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자극을 완화하고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레티놀 크림을 바른 뒤 그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건조함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능력이 있어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바세린과 함께 쓰면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더 잘 잡히고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민한 피부가 가진 붉은기나 작은 트러블이 완화되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대신 건조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달팽이 점액입니다. 달팽이 점액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달팽이 점액의 재생 효과와 바세린의 보습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이후 민감해진 피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성 피부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수분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성 피부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제품을 바른 후 꼭 필요한 건조 부위에만 소량의 바세린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저용량 레티놀을 사용할 때 바세린을 함께 발라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가 레이저로 기미 치료를 받은 뒤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고 건조해졌습니다. 저는 회복 기간 동안 수분 크림과 함께 바세린을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2주 후 피부가 훨씬 빠르게 진정되었고 붉은기도 줄어들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예상보다 회복이 빨랐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했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바세린은 얼굴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에 잘 띄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목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쉽게 건조해져
주름이 빠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잘 관리해도 목에 주름이 깊게 자리 잡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면 수분이 오래 유지되면서 목주름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끈적임 없이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부위는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뒤꿈치입니다. 이 부위들은 특히 건조에 취약해 쉽게 각질이 일어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위에는 바세린을 조금 두껍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갈라진 부분이 차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각질이 점차 정리되고 피부가 촉촉하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진 분들에게는 작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바세린을 두껍게 바른 뒤 깨끗한 거즈나 면약말로 뒤꿈치를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밤새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머물러 마치 스파 관리처럼 다음날 아침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발뒤꿈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만 꾸준히 해도 갈라진 각질이 정리되고 통증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만족감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거실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바세린을 손에 덜어 목과 손등 그리고 발 뒤꿈치에 꼼꼼히 바릅니다. 그 뒤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 속에 누워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전날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습관이 피부의 나이를 늦추고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매일의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많이 바르는 것입니다. 충분히 발라야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듬뿍 올리다 보면 피부가 번들거리고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에 과도하게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는 듯 답답해지고 결국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소량만 얇게 펴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낮에 화장을 하기 전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는 경우입니다.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유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는 이른바 케이크 현상이 나타나 피부가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낮보다는 저녁 시간 세안 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소량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피부의 피지와 노폐물까지 함께 가두기 때문에 이미 기름기가 많은 피부에서는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이라면 꼭 필요한 건조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세안 후 수분 크림이나 기능성 제품을 먼저 바르고 입가나 눈가, 목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만 얇게 덧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유분감은 피하면서 보습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는 원래 지성 피부였는데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른 뒤 여드름이 심해져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바르도록 조언했고 2주 후에는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입술과 눈가만 발라도
충분히 촉촉하다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피부 건강을 크게 개선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 첫 주에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눈가와 입가에 작은 잔주름이 조금씩 옅어지고 피부톤이 고르게 정리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화장이 덜 뜬다, 피부가 한결 편안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꾸준히 보습이 유지되면서 장벽이 회복되고 외부 자극에도 피부가 훨씬 강해집니다. 3달 이상 지속하면 피부 탄력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새로운 주름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러마톨로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페트롤라툼을 4주 이상 사용한 그룹은 피부 수분 손실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바세린의 단순한 보습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건강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단기간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으로 꾸준히 쌓아갈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른 바세린이 바로 내일 주름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매일의 꾸준함이 쌓여 몇 달 뒤에는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저렴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르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올바른 습관만 갖추면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피부는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몇 달 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은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피부 갈라짐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